자, 이제 지난번에 근각 계수관계를 했고요. 제가 좀 늦게 올리는 바람에 좀 텀이 길어져서 좀 공부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잊어버리거나 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똑바로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요. 이게 의외로 빡세. 이게 올리고 뭐하고 하는 게 의외로 빡세가지고 하루에 4개씩 올려야 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한 번 찍고 나면 한 30분 쉬고 인코딩 하면서 한 30분 쉬고 올리고 하면 부지런히 4번을 연달아하면은 한 5시간 6시간을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4개를 올려야 되는 걸 3개를 올리는 바람에 자, 2차 방정식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요,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인가, 중근을 가질 것인가, 허근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판별식이고, 혹시 이제 짝수 공식도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판별식 D라고 하는데 짝수 공식은 이렇게 쓰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이제 적극 쓰라 그랬어요. B-는 B를 2로 나눈 거.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단원인데, 이제 오늘 더 본격적으로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는 0이라고 있을 때 얘가 두 근을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갖게 되거든요. 중근도 어차피 겹쳐서 두 개가 겹쳐서 하나의 근처럼 보이는 거고, 허근도 허근이라고 하는 두 근을 가져요. 그러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고요. 그래서 단번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곱셈공식 변형이 말이야. 우리가 여러 가지 곱셈공식 변형을 배우거든요. 이미 배웠고, 곱셈공식 변형을 보면 대부분 한 95% 이상? 95% 이상 합이나 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합 또는 곱을 가지고 곱셈공식의 변형이 다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배운 것은 뭐 x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의 곱셈공식 변형은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처럼 합과 곱을 알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할 때 대입하면 끝나죠.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걸 새로 배웠다고 하면 중학교 때는 뭘 배웠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깨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좀 마이크 상태가 좋죠. 마이크를 새로 산 걸 안 쓰고 예전에 쓰던 거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자,
필수예제 9번에 1번. 다음 2차 방정식이 누구냐면 이 새끼야. 얘가 있는데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보고 걔가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2차 방정식을 보고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래매 마이너스 a분의 b래매. 그러면 이게 얼마니? 2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더 10대매 a분의 c래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때문이죠. 상수항에. 그러면 내가 이제 얘네들을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합과 곱이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합과 곱으로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많이 간과됐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중요한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더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얘까지는 잘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다 우리가 합차로 바꾸고 싶으니까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빼기로 바꾸는 공식도 있거든요. 얘네들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을 차 또는 차를 합으로 바꾸는 공식이에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 또는 차로 구하고 싶으니까 얘가 빼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누구로 바꿔요? 1번을 누구로 바꿔서? 알파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의 제곱이면 뒤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버릴 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고? 2라고. 그러면 2의 제곱 4의 알파 베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2의 제곱은 4고요.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되겠지? 2분의 1이랑 4랑 곱하니까 2가 돼서 얘는 얼마? 6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써줬던 공식이죠. 이건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웠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것은 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괄호 열고 마이너스 2분의 1 또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2 이렇게 합시다.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 이거 어차피 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순서는 뒤에서 해도 되죠? 뒤에서 먼저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플러스 3 해서 얘는 답이 얼마다? 11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전개하면 알파랑 베타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고 마이너스 1이랑 베타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합이나 곱으로 나타낸다며 그러니까 얘는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누구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니? 더하기 1. 그럼 알파 베타가 원래 얼마였어? 알파 베타가 2였죠.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괄호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고 더하기 1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가지고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4번. 마지막 4번은요. 분수에 덧셈 해야 되니까 난 누구를 하셔야 돼? 통분하셔야겠지. 자, 통분하면 누구로 통분해야 될까? 얘네들 최소 공배수로 해야 되는데 뭐 최대 공배수 알 수 없죠. 그러면 누구로 통분해요? 저 두 분모를 곱한 것으로 통분하죠. 그러면 얘는 누굴 곱했어? 앞에 거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했고 뒤에 거는 분모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이건 아까 3번의 영향을 좀 받아서요. 이건 전개하면 알 수 있어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분자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여기 얘네 곱해도 알파 베타, 얘네 곱해도 알파 베타. 2알파 베타에다가 얘 이렇게 곱하면 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될 건데 대입하면 얼마야?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러면 얘를 조금 정리하면 얘를 좀 정리하면요. 일단 분모에 분수 있는 거 싫으니까 분자 분모에 얼마씩 곱합시다. 2씩 곱합시다. 사실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얘랑 얘랑은 일단 계산해서 없애고 그럼 분자는 얼마? 4분의 분모는 여기 2를 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거 더하면 3이니까 3에다 2 곱하면 6. 그러면은 얘는 얼마겠다? 5분의 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되겠죠? 물론 그냥 다짜고짜 문제도 풀어보지도 않고 막 물론 필수예제는 그렇습니다. 필수예제는 뭐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확인 체크 넘어가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냥 시청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지 않니? 내가 먼저 이렇게 풀어주면 확인 체크 너네가 풀지 내가 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만약에 되면 잘 된 거고 안 됐다면 내가 그것을 앞에 제가 박훈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에서요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고 3인 걸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4인 걸 알 수 있겠죠. 일단 이것을 기반으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4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1번은 이건 사실 뭐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도 아닌데 곱셈 공식 변형도 아닌데 얘네들을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죠. 인수분해입니다. 결국 이것도 일종의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식을 정리할 수 있죠. 내가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쵸? 얘도 알파 베타가 있고 얘도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그럼 앞에 거는 누구만 남아? 알파만 남고 뒤에 건 누구만 남는다? 베타만 남는다. 그러면 얘는 얼마야? 알파 베타가 4니까 4 곱하기 3이 돼서 답이 아주 예쁘게 12가 떨어지겠네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사실은 진짜 완전 나보고 이거 풀라 그랬으면 나는 바로 이렇게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 어렵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얘를 둘로 쪼갠 거야. 알파 얘를 어떻게 바꾼 거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로 바꾼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것은 외워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얘랑 누구랑 얘랑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이 돼서 얘가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박솔도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사실은요. 자, 그러면 얘의 계산은 얼마일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4잖아요.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답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런 모양 나왔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전개했었죠. 이거 뭐 공식도 없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전개해야 되는데 내가 전개해보면 4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나는 합이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됐고 얘네들은 누구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식이 누구로 다 바뀌었어요? 곱과 합으로 다 바뀌었겠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얼마야? 4 곱하기 3 1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내가 잘못했네. 알파 베타가 4니까 4, 4, 16이죠. 그 다음에 3이 6이고 플러스 1이다 해서 얘는 얼마? 11이 돼야 올바른 정답이 되는 상황일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아까 했던 것처럼 분수에 덧셈 뺄셈 나왔으니까 통분해야 되는데 뭐 통분하면 누구로 통분해야 되겠어요? 분모 두 개 곱한 거.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베타에다가 누굴 곱했어?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했고요. 알파에다가는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분모 자신의 분모에 누가 곱해졌는지를 보시고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해야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능숙해지면 바로 묶어서 더하기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쪽은 얘부터 전개할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인데 얘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내가 이걸 한 번에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또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다 지금 요 두 개로 알아낸 요 정보를 가지고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겠다. 이거는 제가 하진 않을게요. 140번 14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는 거고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더럽죠. 자, 그러면 얘를 일일이 대입하는 걸까 이거야. 선생님 이것도 합과 곱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이면 좀 너무 지저분하겠죠. 왜냐면 아까 같은 방법을 쓰자면 이거 전개해야 되는데 전개라는 것은 항이 3개요 항이 3개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센스 있는 방법을 발휘하면 자 여기서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알파랑 베타라는 것이 알파랑 베타가 방정식의 근이죠. 방정식의 근인데 방정식의 근이 하는 역할이 뭐더라? 그걸 x에 집어넣으면 그 식이 성립한다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알파가요 저 방정식의 근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또 누가 될 거예요? 선생님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알고 싶어. 얘를. 그럼 여기서 좀 편집을 하면 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까지만 필요하지 4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알파까지만 데려가. 그러고 나서 남은 3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3알파는 넘겨. 3알파는 이렇게 넘겨.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을 거야? 나는 마이너스 1만 필요하지 마이너스 2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1만 가져가고 마이너스 1은 넘겨.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얘는 선생님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것과 같네요. 그럼 이걸 전개하면 천천히 해봐도 돼요. 근데 점점점 빨라지셔야지.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9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하나 생략했어요. 전개한 다음에 묶었어. 자,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됐어 얘네가? 선생님 곱, 합 끝났죠. 대입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9는 마이너스 18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 18 더하기 13 하니까 마이너스 5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대입해도 나오겠죠. 이거 전개해서 해도 나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일까? 응? 방정식의 근의 의미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값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수업 시간에 개 시끄러운 박솔더 보고 싶고요. 뭐랄까 홍다윤의 낭낭한 목소리도 듣고 싶고요. 정하연의 그 어떤 눈빛이라고 해야 돼? 제발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눈빛. 이제 안 본 지 이제 한 일주일 됐죠? 앞으로 한 5배 정도는 더 이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조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이건 이제 새롭게 진도 나가는 부분이야. 진도 이름은 뭐냐면요. 근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알 때 그 근을 가지고 뭘 작성한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근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데, 자 볼게요.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예요. 자, 아이고, 내가 그걸 두 가지로 풀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4랑 2인데,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 4랑 2라는 두 근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 거꾸로 두 근의 합은 얼마겠니? 마이너스 2겠죠. 두 근의 곱은 얼마겠니? 마이너스 8이겠죠. 근데 우리가 두 근의 합할 때는 마이너스 a 분의 b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a 분의 1을 할 때 a는 1이지. b를 할 때 그 b는 a가 대신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 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죠. 이게 마이너스 a지. 고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값은 2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근데 그 지금 a가 1이고 c는 얼마야? b죠. 그럼 두근의 곱은 그냥 이거네.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네. 이렇게 바로 근을 알려주면 거꾸로 우리가 그 짓을 하면 돼요. a랑 b 값을 거꾸로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a랑 b를 다 구해냈으니까 얘를 작성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저 밑에 있는 방정식은 2x 제곱 플러스 a는 2고 b는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겠다.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만 나는 뭐 해도 괜찮아. 다 짝수니까 양변을 2로 나눠도 괜찮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아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해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달래.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마마 3. 근데 이게 빨랑빨랑 암산돼야 된다. 자 2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이 알파랑 베타고 그 2차 방정식의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이거래요. 자, 배고파. 박솔도 좀 그러지 않냐? 배고플 때 진심으로 뭘 좀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진짜 배고픈 것 같을 때는 박솔로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파. 막 이래요. 막 나한테 배고파요 맛있는 거 사줘 이런 게 아니라 혼자서 막 배고프대. 그러면 진짜 아유 나도 너네 나이 때 얼마나 배고팠었니. 그렇긴 한데 말이야 내가 돈이 없어 요즘에. 어른 되면 다 돈이 많을 것 같지. 난 예외야. 진짜다. 자 여기서 두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요. 알파 베타는 B라는 것이 바득바득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 이해가 안 되면 화면 영상을 세워. 알겠니? 그리고 해봐.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이걸 했으니까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거의 두 근이 지금 누구랑 누구라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한 근이야. 알파 베타가 또 한 근이야.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누구라고 알고 있어? 이미 A라고 알고 있지. 그럼 얘의 두 근은 하나는 A고 하나는 뭐야? B인 거야. 그쵸? A랑 B를 두 근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두근의 합은 얘네들을 합친 거니까 A 더하기 B야. 근데 그게 두근의 합이 A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누구야? A 플러스 1이네요. 두근의 곱이 누구야? A 곱하기 B지. A 곱하기 B가 뭐야? A분의 C니까 얼마니? 2죠. 이걸 가지고 A 값과 B 값을 구해보래. 그러면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뭐 그게 아니죠. A 똑같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요 식에서 B는 얼마가 나와? 1이야. 그럼 B가 1이면 요 식은 그냥 A는 2겠죠. 그렇죠? A는 2, B는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니? 배고파서 지금 딱 밥이 와가지고 내가 이 영상 하는 걸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거야. 자,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 봐봐.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라고 나왔어. 두근이 이렇다고 나왔어. 그럼 우린 뭐 할 수 있어?
두 근의 합이 지금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나는 누구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걸 알아. 근데 두 근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럼 봐봐.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니?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 똑같고 마이너스 똑같고 그러면 a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b는요.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b지. 근데 a가 3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3분의 b죠. a분의 c. 근데 두 근의 곱이 얘랑 곱한 거니까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럼 띠린 b는 얼마라는 게 나오는 거니?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해서 여기까지 딱 익어서 a 값과 b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a, b는 더 이상 미지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a에다가 3, b에다가 마이를 대입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게 좀 싫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게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4로 바뀌겠지. 양변에 마이너스 있으면 최고차항에 마이너스 있으면 괜히 계산하기가 복잡하고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방정식 풀라고 이거 실제로 두 근의 곱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여기서 a가 누구야? 1 생략되어 있는 거지. c가 누구야? 마 4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야? 마 4지. 그지? 두 근의 곱은 그래서 마 4야. 뭐 이걸 이렇게 구해도 돼.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요.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이 x는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마산대요. 아, 뭐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 거예요. 전 이렇게 안 할래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 계속. 자, 142번.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은 알파 베타고 2차 방정식 블라블라의 두 근은 블라블라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무슨 생각만 해?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자,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잖아요. 두 근의 합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a야. 지금 여기 a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a니까요. 알파 베타는 얼마야? b야. 이게 지금 첫 번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얻은 힌트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얘는 말이야. 여기서의 두 근은 이거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근이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배고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인데 이거의 두 근은 얼마야?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두 근의 합이겠네. 그치?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a겠죠. 두 근의 곱은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인 거지. 그러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b겠네. 그쵸? 그럼 봐봐. 이 힌트는 바로 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A라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A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결국 이 식은 어떻게 된다?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맞니?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이 두 근의 합은 얼마라고 해도 괜찮아? 1이라고 해도 괜찮네. 자, 그럼 이거 전개해 봅시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오늘만 몇 번 해서 저는 그냥 외웠어요. 얘가 마이너스 B래. 근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알파 베타가 B라는 걸 알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로 바뀔 수 있어? B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비.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B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0. 그래서 B는 얼마다? 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현 상태, 지금의 너희들한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지. 너네가 학교 시험을 치러야 할 그때 4월 말? 5월 초? 4월 말일 거야. 4월 말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야죠. 자, 너네 지금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나왔어? 지금 이거 중간고사 범위도 안 끝났어. 알겠니? 4월 말에 시험 봐야 되는 범위도 안 끝났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쉬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나 중2 애들은 다 놀고 있어. 심지어 다다음 주가 중간고사인데도 놀고 있어. 근데 너네는 하고 있어. 중2한테 올려주는 거 그거는 그냥 교과서 풀이만 하고 수업은 안 해요. 너네가 바빠. 되리어 고등학교 3학년 정시하는 애들은 인강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은 공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애들은 혼자서 못하는 애들이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떤 힌트를 줄 거잖아요. 그 힌트가 비율이면 어떻게 그걸 처리하라고 하는 거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합니다. 비율이면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아, 그럼 한 근은 2K, 또 다른 한 근은 3K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푸시면 돼요.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 박솔이 일주일에 쓰는 돈이랑 박홍기가 일주일에 쓰는 돈이 3대 5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박솔이 만약에 5,000원 쓴다, 3,000원 쓴다 그러면 박홍기는 5,000원 쓴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박솔이 10,000원 쓴다 그러면 3만원 쓴다 그러면 난 5만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게 곱해지는 거거든. 근데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똑같이 곱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봐봐. 그럼 두 근이 1번 문제를 풀 때 두 근이 누구랑 누구라고 조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두 근은요 2K랑 3K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죠. 그러면 두 근의 우리가 2차 식을 딱 봤을 때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합은 5K죠. 5K는 얼마가 되는? 근데 미안. 이 문제는 K로 넣으면 안 돼요. 여기 K라는 문자가 있어서 문자의 겹침이 일어나. 의미가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문자를 슬쩍 바꿔서 2t 3t 어때요? 2t 3t 여기도 2t 3t.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몇이라고 할 수 있다?
OT라고 할 수 있다. 그럼 OT는 두근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K-1이겠지. 그치? 두근의 곱은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6t제곱이지. 6t제곱은 a분의 c니까 얼마야? k겠네. 그쵸? 자, 그럼 얘를 연립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양시켜 줍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k는 얼마가 돼? 5t 플러스 1이 되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립방정식하냐면 k가 6t래요. k가 5t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이 값이랑요, 이 값은 둘 다 k여서 얘네 둘이는 서로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6t 제곱은요 5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이항해서요, 우리 2차 방정식 풀려고 하면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는 0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해줘요. 그럼 6t 제곱은 3t 2t 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네. 6t t 해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주면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요. 얘네 둘이 곱하면 6t 제곱인데 요렇게 곱하면 6t 제곱 6t 마이너스 6t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5t 이거 나오겠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는 뭐야? 6t. 이런 설명은 안 하고 싶은데 곧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t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이 되는 거네. 네, 앞에 놔주세요. 네네네. 자,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k의 값을 모두 구하래. k가 누구였어? 이걸로 계산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걸로 계산하는 게 좋겠지. 그러면 t가 1일 때는 k가 얼마가 될 수 있어? 6. t가 그건 1일 때. 그치?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면 그럼 k는 5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이라서 6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2번까지는 할게요. 나 그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개돼지는 아니야. 자, 볼게요. 식이 이렇게 나왔고 두근의 차가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걸 모를 때 차를 구할 때는 빼가지고 절대값을 붙이면 돼. 혹시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커서 음수가 나오면 차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 야, 박솔 몸무게랑 홍다현 몸무게의 차이는 얼마냐? 그러면 홍다현 몸무게에서 박솔 몸무게를 빼가지고 그걸 음수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에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 빼야 됩니다. 박솔에서 홍다현을 빼야죠. 그치? 근데 혹시 지금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뭘로 만들어줘라? 양수로 만들어줘라. 그리고 절대값을 붙이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걸 알아? 9분의 2k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누구라는 걸 알아? 9분의 k 마이너스 5. 아, 이거 좀 복잡하려나? 그런데 내가 합과 곱을 가지고 빼기를 구하려면 아까 공식 한번 써준 적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차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차가 2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 아유, 너무 복잡하게 가나? 이걸 제곱하면은 우리가 절대값 붙인 거를 제곱하면 절대값 무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얘가 제곱했고 얘도 제곱하니까 이게 얼마야? 4가 됩니다. 아, 이게 가장 좋은 풀인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야, 좀 이따 이게 복잡하면 설명할게요. 얘가 4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뭐겠어? 그러면 81분의 4k 제곱이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여기 이게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9분의 4k 마이너스 20이야. 4를 곱해서.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복잡해진 게 딱 자명해 보이죠? 여기다가 양변에 분수를 없애주려고 양변에 81을 곱할 거거든. 양변에 81을 곱하면은 존나 커진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뭐 답은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4k 제곱이고 81, 81 약분하면 9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이거 다 분배해 주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9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6k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9를 곱하면 플러스 180이 되겠죠. 자, 얘네가 4로 다 약분이 4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양변을 4로 다 나누면 얘는 k제곱, 얘는 4, 9, 36이니까 9k, 얘는 4로 나눠지니까 4, 16, 4, 5, 10 플러스 45는 얘를 4로 나누니까 81이죠. 아까 진즉 나눌걸. 자, 그러면은 이거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36. 자, 이거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될까? k 들어가 k 마이너스 12 k 플러스 3. 그러면은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 k는 얼마겠어요? 12 또는 마3. 아,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아, 나 지금 배고파서요. 다르게 푸는 거는 안 할게요. 근데 그게 더 간단할지 얘가 더 간단할지는 잘 모르겠어. 잠깐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이걸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나와라고. 나와. 나와 제발. 아니 너 말고. 아이씨. 나와. 아씨, 나왔다 바로 들어가. 에이씨. 아, 이제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왔어. 아이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마이크에다가 얘기를 안 하고. 자, 요거 3개, 이거. 아, 졸래 많네. 넌 두가. 씨. 뭐 차근차근히. 근데 영상 시간 보니까 이미 막 40분 몇 분이던데.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자, 두근의 차가 4라는 지금 요 표현에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4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k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이 값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값을 이용하는 것보단 절대값, 아까 절대값
좌우에 절대값 있는 거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물론 제곱을 하면서 없어져요. 왜? 제곱을 하면 절대값이 양수로 바꿔주라는 얘긴데 제곱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좌변을 제곱했으니까 우변도 제곱해야 돼서 2인트는 2인트로 바뀌고, 그치? 근데 얘를 갖다가 합이나 곱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얘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얘네들을 대입하면은 k-2의 제곱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 보고 지금 16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0 따라서 k 값은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k 값들의 합은 얼마다? 답은 8이 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0 하면 8. 자, 그 다음에 배고프면 힘이 없고 배부르면 졸립고, 진짜 몹쓸 인간이야. 진짜. 자,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한 근이 다른 근의 3배다 두 근의 1대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 근의 3배 1대 3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놓으면 될 거야? 두 근을, 아까 두 근이 비율로 나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 근을 뭐라고 놓는다? K와 3K라고 놓으면 좋겠다. 아까는 그래서 K라는 문자가 겹쳐가지고 다른 문자로 바꿨었죠. 그럼 여기서 2번 문제를 풀 때 144번을 풀 때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이죠. 근데 이 a 플러스 1이 누구겠어요? 두 근의 합이니까 얘랑 얘를 합친 거겠죠. 그래서 4k가 되겠네, 그치? a 플러스 1은 4k고 두 근의 곱에서는 a분의 c니까 그냥 a겠죠. 그러면 a분의 c, a는 두 근의 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k 곱하기 3k니까 3k 제곱이 되겠네. 그럼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 a는 4k-1이죠. 그럼 얘도 a고 얘도 a니까 얘네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네. 그러면 3k 제곱은 4k-1일 수밖에 없네.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라서, 그치? 그럼 이 실근의 값을 모두 a의 값을 모두 구하래. 그러면 k의 값을 구한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3k k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3k 해서 마이너스 4k가 나오겠다. 그럼 인수분해는 3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 3분의 1하고 1이 답이 나오겠죠. 그럼 k가 그러면 a 값은요? 따라서 a 값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 4k 마이너스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k가 1이니까 k가 1일 때는 4 마이너스 1에서 3. 그럼 a 값은 이것과 이것 두 개겠다. 그것을 모두 구하면 되겠죠. 3분의 1과 3입니다. 자, 145번.
자, 145번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이라고 나왔고요. 두 근의 b가 2대 5니까 2k, 5k 놓고 싶었겠지만 k라는 문자와 겹침으로 우리는 뭐라고 놓을까? 두 근을 2m, 5m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막 놓는 거야? 의미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를 알려줬다라는 건 누구 알려준 거니? 이 자리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을 알려준 거죠. 두 근의 합을 알려준 거니까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2m 더하기 5m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7이 되겠지. 선생님 이거 계산하면 7m인데 7m이 7이고 m은 1이네. 아하. 그러면 이 두 근은 2대 5이면서 그냥 뭐야? 두 근이 2랑 5네요. 그럼 두 근이 2랑 5니까 이 k는 뭐랑 관련해서? 두 근의 곱과 관련했잖아. 두 근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니까 k겠죠? 근데 k 두 근이 뭐니까 2랑 5니까 k는 얼마겠다? 10이라는 애가 나오겠다. 그러면 k가 10이니까 요 식에다가 k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결국 뭐니?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은 0이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하기가 상당히 난처해요. 왜냐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런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 새끼 진짜 이거나 먹어 진짜. 아니지.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건 실제로 두 근의 곱을 근을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 근의 곱은 뭐라는 걸 알아? a분의 c라는 걸 알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이게 답이죠. 물론 근의 공식을 해서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곱해도 나오긴 나옵니다. 엄청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할 거예요. 하면 안 돼 그렇게.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하면서 무기력하죠?